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놓고자 합니다. 지금 방송이나 혹은 유튜브 그리고 자유우파의 배신자라 할 수 있는 유승민 등과 같은 친공산 좌파 진영의 모든 매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초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든 수단,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공산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아주 극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은 마지막이다. 또는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사과하고 김건희를 조선시대의 유배나 귀양 수준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이런 봉건적이고 인권유린적인 발언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불거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시간이 지나서 윤석열은 어떤 말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혹은 모든 것은 특검을 받는 것으로 해결된다. 또 윤석열은 해보나 마나한 기자회견이다. 온갖 것으로 저주와 험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잠깐 새벽에 일어나는 버릇이 있는데 잠깐 일어나서 그 핸드폰을 켜보는 순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 수루에 올라가서 이런 걱정을 했겠구나 하는 심정이 들어서 또 싸워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외국가 침범해 온 것보다 더한 범죄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매한 국민들이 속을까 싶어서 몇 마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송과 언론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의 논리로 본다고 하면은 회담 후에 대한 평가 또한 저주와 험담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그들의 유튜브나 방송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선일보도 믿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국회 예산을 제출하면서 그 시정연설을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독을 시켰겠습니까? 그 너무나 공산 좌파들이 지금 온갖 수단을 다 부려도 실패를 하자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산 그 시정연설에 안 가는 겁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욕이나 하고 들어가는데 악수도 안 받고 인사도 안 받고 그 길 왜 갑니까? 지금 기자회견도 그런 거예요. 하나마나 이놈들이 뻔한 소리 할 거라고. 역시나가 혹시나였다. 맹탕이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특검을 실시해야 되겠다. 탄핵을 시작하자. 하야하라. 온갖 비방과 저주를 퍼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자회견 끝난 뒤에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기도 전에 벌써 이런 험담을 하는데 한 후에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공산 좌파의 가짜 뉴스에 끌려 다닐 겁니까? 결국 북두시민혁명군이 카메라를 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기자회견장에서 죽을 각오로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당선인 신분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더구나 배우자인 마누라가 어떤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온갖 일을 휘젓고 다닐 수 있겠는가? 국민에게 도리어 당당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당선인 신분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명태균이의 그 사기꾼 같은 말들이 그 실 풀리듯이 김건희가 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솔직하고 당당한 자세로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 혹세무민에 시달리는 국민을 건져서 이 국정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는 싸울수록 진정성을 인정받습니다. 한국에는 진정한 토론이나 합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교과서적인 토론과 합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기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대선 결과도 불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대선 불복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싸워야 합니다. 죽기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유우파도 싸워야 합니다. 싸웁시다. 사과하고 타협하면은 지지층은 나약하고 비겁하다 하고 상대는 항복을 했다고 인식해가지고 더 쉽게 말하면 밝고 굴욕을 강요합니다. 그러므로 죽기로 싸워야 합니다.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으면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면해지지 않는 이상 이 갈등은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나 검찰이 이재명을 모두 무죄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합니다. 근본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의 범죄를 눈 감아줄 각오를 한 이후에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죽거나 이재명이 감옥소 가기 전에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투쟁을 피하려거나 타협적인 어떠한 기미 혹은 단어 하나라도 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유는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절대 믿지 마세요. 보궐선거에서 이미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19%의 지지율이라는 게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이 교육감 선거에서 45%의 지지율을 보인 겁니다. 그 표본 수도 여론조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여론조사는 1000명, 많아야 1000명이에요.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여론 조작이 밝혀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디커플링이라는 아주 고상한 용어로서 국민들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높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다. 여당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서 다음 대통령을 뽑는 아무 상관없는 선거에도 전임 대통령, 지금 임기를 마친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의 그 업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의 어떠한 정책적인 평가가 그 선거,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억지스러운 선전선동을 어떻게 믿을 겁니까? 더구나 집권 여당에 실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후보가 그 대통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이런 괴상망측한 이론을 들이대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속을 것입니까? 이 공산자파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은 이런 발언을 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고 스스로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 공산자파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가,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와 함께 11월 2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규탄 대회를 탄핵을 시동 걸기 위한 군중 집회로서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렸는데 폭망해버렸어요. 그 한 교회의 신도수, 조그마한 교회의 신도수도 되지 않는 약 한 10,000여 명, 지역구 173개 국회의원들, 약 300명 국회의원의 수를 생각하면 한 지역구에 50명도 안 온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국민들이 이미 공산자파의 실정을 알고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김건희에 대한 비난은 그 이재명을 사법적인 방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들을 이용한다고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개혁신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비서실장이 답변을 개혁신당 너가 국민 지지율이나 걱정하라고 한 것처럼 윤석열의 지지율의 여론조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여론조사, 그 조작 말고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어떤가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법 정의를 실천한다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방탄하려고 하면서 이재명 무죄 서명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 오프라인 직접 가서 서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손쉬운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키는데 고작 50만 명이 서명했어요. 민주당이 자랑하는 민주당원이 400만 명이라는데 그 50만 명이면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속을 것 같아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 북두 시민혁명군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시간이 윤석열이 편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들이나 진보적인 시민들이 공산자파 민주당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며칠 전부터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데 그 시국선언서에 서명된 사람을 내가 훑어보니 50년 그 사람 이름이 아직도 그 사람이고 이름도 그 사람이고 하나도 바뀐 것 없는 꼴통 공산자파이거나 전라도 출신 교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예전부터 서명에 앞장선 사람 꼴통 공산자파 아니면은 전라도 출신 교수들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50명밖에 안 돼요. 그 서명할 자격이 있는 강사까지 치면은 각 대학마다 1,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작 50명 그나물의 그 밥들이 서명을 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시절이 바뀐지를 모릅니다. 어느 때인데 지금 민주화 할 때입니까? 이런 현상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듯이 물극반전, 공산자파의 전성기를 이번 총선에서 겪으면서 국민들이 공산자파의 실체를 알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지지를 바뀌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도 윤석열 편이고 여론도 윤석열 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더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일방의 언론, 조선일보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자유시민은 개인주의입니다. 어느 우상이라든가 어떠한 집단 혹은 세력에 우리가 의탁하게 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각각 개인의 개성으로 그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집단 지성을 근거로 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조선일보의 논조에 따르는 순간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체주의가 되는 것. 어떤 누구의 지시에 움직이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일보도 배척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도 배척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배제된 독립된 개성으로서의 개인이 이 한국의 정치 사회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의견을 내므로써 선거를 함으로써 그 민주주의의 의사가 고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성을 상실한 어떠한 집단이라든가 세력에 의해서 조정당한다면 그 자유민주주의는 오염되고 훼손된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 혹은 조선일보 혹은 한겨레 신문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한국의 정치 사회를 들여다볼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산 좌파는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의 범죄를 숨기려고 검수완박으로 그 훌륭한 검사들의 수사권을 빼들어 가지고 조정하기 쉬운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맡기고 자기들이 조정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워낙 범죄가 사악하고 들통이 나니까 이제 국회 검사를 이재명을 수사했던 혹은 공산 좌파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4명이나 탄핵을 시도했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재판을 할 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겁박하고 조롱을 하면서 그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이 유죄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검찰 독재가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검수완박에 검찰을 탄핵하고 판사를 불러서 그 재판부를 바꿔라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겁박을 했는데도 유죄를 받았다. 공산좌파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는데도 유죄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만약에 벌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무기징역감인데 이 겁박 때문에 벌금이 일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차리든가 다음 총선에서 그 국회 독재가 끝난 뒤에는 재판을 새로 해야 되고 또 이런 국정농단 혹은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방조자들 그리고 그 이재명을 호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헌법 위반 혹은 내란 혐의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시범 케이스를 보여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물론 나는 이수신 장군은 아니지만은 이수신 장군 같은 마음으로 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병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수신 장군이 된 마음으로 이 잠을 못 이루면서 그 창밖을 아주 창공기예요. 지금 창밖을 내다보다가 내가 지금 어병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루에 앉아서 실험만 하고 있을 것이냐.
고구마만 깎아 먹고 있을 수 있겠느냐. 카메라라도 켜자, 이런 심정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망하더라도 앞에 서서 그 공산 좌파의 총판을 맞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조금도 단어 하나라도 허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러나 저러나 국회 독재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서서 죽으라.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근 한 80년을 했는데도 아직 그 어떠한 민족적인 기질로 선전선동에 약합니다. 자유민주주의든 공산좌파든. 그러나 공산좌파는 전체주의로서 그 어떠한 혁명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지도자를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전선동 당하고 굶어 죽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왜? 그것도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유파는 조선일보, 한겨레, 방송, 여론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개인의 개성, 나의 개성으로서 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판단한 그런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론조사도 믿지 말고 조선일보의 보도도 믿지 말고 언론의 방송도 믿지 말고 유튜브도 믿지 말고 내 말도 믿지 말고 오로지 내가 자연을 내다보는 그런 심정으로 아,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오니 낙엽이 떨어지니 가을이 왔구나. 곧 들판에서는 코스모스가 필 것이고 농부들은 그 논에 가서 벼를 수확을 할 거고 할머니들은 밭에 나가서 고구마를 캐겠구나. 그리고 감이 열려서 떨어지겠구나. 이런 순리가 있잖아요. 이런 순리로서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에 있고 북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옳은 일로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간섭받는 정치 의사로서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개성으로 선택된 것만이 자연이고 또 자연 법칙에 어울리면서 집단 지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수원에 그 어떠한 뜻으로서 그 과수원 농장주가 가지를 이렇게 만들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정치 사회도 누군가가 간섭하게 되면 그것이 그 주도자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일종의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조선일보도 믿지 말고 여론조사도 믿지 말고 일체 간섭을 배제한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한국 정치 사회를 내다보면서 정치 의사를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 언론의 지금 환경이 이 국민들의 정치 의사를 결정하는데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사실적이지 않는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의 이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의 어떠한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정치적인 의사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어병으로서 잠 못 들어 어병으로서의 그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자각으로 불현듯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물극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그 격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칭찬에 힘을 입어서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병으로서의 나의 역할 혹은 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